이 시간은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네, 든든한 두 분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네. 페어링HR의 신현종 대표, CMI 연구소의 전미혁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네. 월동 준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어느새 겨울이구나 싶으니까 네. 이제 몸이 막 움츠러들면서 월동 준비 역시 뭐니 해도 사람이 정답입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람들로 좀 이번 겨울을 잘 채우기 위해서 네. 노력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재공 씨도 참 따뜻하신 예, 우리 분인데. 좀 비슷하죠? 예, 예. 친하게 지내세요. 예. 네. 신현종 대표님은요? 예, 뭐 저는 좀 반대입니다. 뭐 저보다는 일단 제 자동차를 위해서 최근에 그 겨울철 대비해서 타이어를 그렇죠. 좀 갈았습니다. 그거 중요하죠. 예. 또 큰 월동 준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제 물건을 좀 소중히 하는 이런 월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자동차 네. 사랑이 남다르세요. 아니, 신 네네. 대표님이 저 만나면요. 자동차 얘기랑 우리 한 1시간 정도 수다 떨다가 그러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제 두 분께서 준비해오신 취업의 기술 우선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면접의 4요소라고 가져오셨어요. 네. 예. 요즘 한참 뭐 면접 시즌이긴 합니다만, 예, 두 분께서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자, 예, 신 뭐 대표부터.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이 그 합격 스펙을 좀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일단 토익 점수를 보면 전체적인 평균이 860점, 그리고 학점이 3.77로 나타났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뭐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또 사실 대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면 이 정도 보통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이 높고 낮음으로 합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기는 확실히 어려워진 것이 딱 이렇게 데이터에서 나타나고요. 이런 최종 합격은 결국은 면접에서 승부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면접 질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와 요소를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올해 이 공채 시장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단연 스펙의 몰락, 또 스펙의 붕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요, 이 지난해부터 일종의 채용 그 설명회격인 자폐여서 자기 PR을 5분 동안 하라는 것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좋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적을 받게 되면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되는 거죠. 네. SK 그룹 같은 경우에도 SK 탤런트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끼를 드러낼 수 있는 블라인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자기 속에서 면접의 비중을 또 높이고 서류를 통한 평가를 또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면접이라는 게 결국 이제 서류 평가에서 통과가 됐다면 면접에서는 더 쟁쟁한 경쟁자들과 이 경쟁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면접이라는 게 또 단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질문을 또 알아야지 또 바른 답변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목표 기업, 직무 정해놓았다면 앞만 보고 가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치열하게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면접의 4요소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리키는 건가요? 예, 우선 이제 행동 면접, 역량 면접, 상황 면접, 그리고 구조화 면접 이렇게 4가지 요소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각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면접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이 평가 방식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과거에는 저희가 면접을 보러 가면 그날 좀 운에 따라서 많이 달려졌는데요. 뭐 면접관분이 조금 좀 까칠한 분이면 그날 좀 어려운 거고요. 네, 뭐 면접관분께서 좀 편하게 해주시면 그날 뭐 운이 좋았다.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 기업들이 이런 거를 좀 없애고 좀 평준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에 그 이야기 드렸듯이 이 조기 퇴사하는 신입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떤 뭐 인사 정책이라던가 이런 면접 질문 요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요즘 면접 실제 전형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출제하려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도대체? 네, 아무래도 이 면접은 점점 세지고 구조화되고 있는데요. 이 말로써 치장한 지원자들, 그리고 경험을 과장하는 지원자들, 그리고 정보 공유를 하고 스터디를 통해서 비슷비슷해진 지원자들 가운데서 변별력을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접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또 면접도 아주 세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서 면접관 교육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옥석을 가리기 위한 노력, 그냥 면접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이 면접관 교육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면접의 4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행동 면접은
어떤 걸 가리키는 네, 거죠? 행동 면접 가시죠. 예, 이제 행동 면접부터 좀 알려드리자면 이제 현재의 가치관이나 이런 판단보다는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었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면접이 바로 이 행동 면접입니다. 네. 바로 이제 좀 과거 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과거에 문제가 있던 어떤 그 행동이나 양식 등이 지금 현재 다시 지금 감춰져 있지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 행동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보는 면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 여행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사실 그 뭐 신입사원들 중에 유럽 여행을 경험한 직원들이 3년 이내 퇴사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요? 사실 그 여행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겠죠. 과거의 경험이니까. 네네. 예, 이런 것들이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자, 전 대표님, 그러면요, 이런 행동 면접을 통해서 뭘 알고 싶은 거죠, 면접관들이? 일단 면접이라는 건 패턴보다는 원리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네. 면접관이 알고 싶어하는 건 과연 뭘까? 예. 이 최근에 면접 트렌드는 말만 잘하는 지원자보다는 실제로 성과를 내온 과거의 경험을 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좀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면접관 교육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원자들 소위 이 말발에 휘둘리지 않고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캐물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또 과거의 이런 경험들을 과장한다거나 또 시장에서 말하는 건 오히려 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결국은 내가 이 회사 이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관통하는 어떻게 보면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목적의식을 이야기처럼 이어질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잘 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들이 행동 면접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예. 과거에 어떠어떠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있겠고요.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또 있겠고요. 뭐 과거에 가장 어떠어떠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유형들이 바로 이 행동 면접의 그런 질문 유형입니다. 네네. 그래서 바로 한번 해보죠. 우리 최고은 씨, 괜찮아요. 뭐 영문학을 괜찮아요. 전공하셨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이 무엇입니까? 아, 재관 씨 질문이네요. 저한테요? 네, 예. 영문학 전공이시잖아요. 저요? 영문학이요. 예, 가장 영어로 된 문학.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 과목이요? 예. 영문학 중에서 예. 실무 영어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좀 무역회사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실무 영어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예, 무역 영어 엄청 영어 연습하고 막 그랬었어요. 방금 좀 급조한 티가 좀 나죠. 예,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 딱 걸렸네요. 예. 갑자기 질문하고 그러세요. 아, 이런 식으로 질문이 예,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예, 과거 예. 일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어요. 그 지원하는 직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스토리텔링적인 부분들도 연관을 하시면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급조하면 티가 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역량 면접입니다. 역량 면접은 또 어떤 걸 가리키는 거죠? 예, 역량 면접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 필요로 한 이 직무와 포지션에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지 먼저 리서치를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인성 질문 관련된 것보다는 좀 직무에 적합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에 관련된 걸 좀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그 인사 담당자들도 이 평가 기준을 딱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했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한다. 이런 기준을 좀 가지고 온다는 특징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 역량을 보는 거네요. 역량을 예.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한편으로는 면접관이 직무와 무관한 또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면접 자체에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또 관심이 있는가를 평가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네. 지원자가 입사 후에 근무할 때 이 직면할 구체적인 상황, 또 유사한 과거의 경험들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회사에서 이 원하는 요구하고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요. 기술과 업무 기능의 보유 정도, 또 지원 동기의 적합성, 기업 문화적인 적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장래에 이 지원자가 구직자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가를 가늠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네, 역시 역량 면접 좀 이해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좀 예를 들어보자면 네. 이 요즘 대학생들이 이런 프로젝트나 어디 행사 참가한 경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자기 직무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 그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신의 성과를 좀 부풀리기 위해서 사실 거짓말이나 이런 포장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번 주에 이야기 드렸던 그 과대 포장형의 하는 그 예가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이런 여부도 그 평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하지 않았던 일을 얘기하지 마시고 또 이제 미래형으로 무엇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어떤 의식,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는지, 또 한편으로는 팀워크가 있는지, 리더십을 갖췄는지 이런 항목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면접관들도 대인관계 능력이 어떤지,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또 일에서 혼자 일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업무 능력,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역시 여기서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 사례로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설명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면접관은 여기서도 성실성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상황 면접 넘어가 볼 텐데요. 이거 대충 짐작이 갑니다. 네. 예. 어떤 내용이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뭐. 예, 이제 아무래도 좀 단어가 쉬워 보이니까 예, 좀 쉽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가장 비중이 많은 그런 면접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행동 면접과 역량 면접하고 상당히 유사하지만 좀 다른 것이 어떤 그 가상의 비즈니스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어떤 대답을 할 건지,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이런 것 등을 물어보고 평가하는 이런 면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런 면접 방식을 취하는 회사가 삼성그룹입니다. 그래요? 삼성그룹의 면접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품 주기에 대한 곡선을 주고 본인 같으면 어느 시점에서 판매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 한번 발표해봐라, 얘기해봐라 이런 식의 그 상황을 주고 면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행동과 역량을 동시에 평가하는 이런 면접이기 때문에 상황 면접이 뭐 그렇게 쉽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상영 면접은 아무래도 이런 대처 능력이나 역량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직무에 따라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것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외국계 기업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은행이나 항공회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황을 주고 에피소드를 이제 맞춰서 상황별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는 상황 면접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 대처 능력이 필요한 직종에서 많이 이제 채택이 되어서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순발력이 중요하군요. 네, 네. 상황 면접은 사실 이론적인 능력과 또 현장 실무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의 어떤 현업 기획부서라던가 경영지원본부 그리고 만약에 뭐 건설이나 이런 쪽에서 현장 시공 이런 쪽에 관련된 직무에서 많이 시행을 하는 면접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영업이랑 영업 직무와 관련된 이런 직무 쪽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화 면접 좀 살펴볼까요? 네. 예, 구조화 면접은 사실 이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에서만 쓰는 방식입니다. 약간 조금 인권 침해 소지도 있고요. 조금 비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면접 형태가 우선 이제 다대 다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면접관들이 첫 번째 어떤 질문을 지원자한테 할 것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갖고 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가지고 들어와서 질문을 한 다음에 서로 대답을 하겠죠. 네. 그거를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수준이다라는 걸 보고 이 사람에게 적합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되레 쉬운 질문이나 어려운 질문을 계속 주면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이 구직자들이 싫어하는 게 옆에 사람한테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물어봅니다. 그럼 쭉쭉쭉 네네. 얘기를 하면 그 옆에 사람한테 그럼 너가 한번 이 사람 얘기를 듣고 한번 너 같으면 미래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또 이어서 질문하고 하는 네. 이런 것이 전부 어떤 이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참 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 이 면접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예. 예. 소위 말해서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 구직자들이 제일 심란해하는 괴로워하는 압박 면접도 이런 구조화된 면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면접관들은 구직자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이 면접관들은 또 얘기를 하거든요. 면접 유형이 구조화된 만큼 지원자들도 기술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질문의 내용이나 방법 또 지원자의 답변 유형에 따른 후속 질문이나 평가 점수가 이 시나리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펙만으로 알기 어려운 지원자의 인성, 잠재 능력, 또 돌발 행동 등을 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요즘 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구조화 면접을 실시하는 인사 담당자들도 어떻게 보면 지원자의 생각과 개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역시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자, 우리 이렇게 알겠습니다. 100m 달리기 하듯이 면접의 네. 사요새에 대해서 숨바쁘게 정말 달려왔는데, 자, 좀 숨가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일단 그 면접에 가서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울면서 어필하지 마시고요. 이런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원리를 알고 대답을 좀 준비하는 그런 한 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접의 형태는 자유롭지만 또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요. 대다수 사람들이 모범 답안을 또 준비하고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면접 연습까지 하는 시대가 된 만큼 이 면접 테크닉보다는 면접의 기본에 충실한 게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스토리텔링으로 면접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취업의 기술은 면접의 사요새였고요. 오늘 두 분과 재밌는 대화 많이 나눴습니다. 신현종 대표, 전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